국정원과 경찰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헌정문란 범죄의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조국 교수와 김진애 전 의원 등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운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이 두 사람이라면 또 노무현이라면 과연 어떤 행동을 했겠느냐며 야권 지도자들에게 강한 음성과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문재인, 김한길, 안철수, 노회찬 이 네 분에게 얼마나 강한 음성을 보일지 저희가 직접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네 분들이 얼마나 강한 음성을 보이시는지 하루 종일 저희 작가들이 전화를 시도했는데 강한 음성을 하나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럼 다시 한번 직접 강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강한 음성을 보여줬을 텐데 우리 문재인 의원님 뭐 강한 음성 아직 준비 안 하셨나요?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김한길 의원 이제 민주당을 맡으셨으니까 혹시 좀 강한 목소리를 좀 음성을 준비하고 계신지. 김한길 의원 쪽은 지금 저희가 가능한 모든 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강한 음성 듣는데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로 안철수 의원 쪽입니다. 이번에는 좀 강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올레 모바일 음성 사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국 교수가 지목한 네 번째 정치인 노회찬 의원. 전원이 꺼져 있어. 아이고. 저희가 이 네 분 하루 종일 전화를 시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강한 음성 저희가 듣기가 좀 쉽지 않네요. 국민들은 이분들 강한 음성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로 내일이라도 기대합니다. 여야의 비판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임명했었던 황교안 씨. 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아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신문은 황교안 씨가 원세훈 씨에 대해 국정원법 외에 선거법 위반 적용을 하지 말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무려 일주일 동안 막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국정원 원세훈의 조직적 선거 개입, 서울경찰청 김용판의 왜곡 축소 수사,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로 권력 비호 트라이앵글이 완성됐다는 지적입니다. 네, 황교안 법무장관은 그 인사청문회 때부터 고액의 그 전관예우를 받은 로펌 지직 사유가 대단히 논란이 됐었죠. 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첫 시발점 원인 제공은 아마도 국가 공권력을 유린하고 압박하고 왜곡한 황교안 법무장관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시 이런 국정원의 여론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라도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발뉴스는 차장검사 시절 삼성의 금권 구태타를 용인한 황교안 씨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고언을 해드린 바가 있었지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일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년간 퍼스트레이디를 하셨던 분입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분이 있을지 모를 구테타에 대해서 좀 둔감하신 거 아닌가. 일반 국민보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권이든 무력이든 간에 구테타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점에서 금권 구테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도 수사하지 않은 우리 후보자께서 법무장관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금권 구테타에 이어서 국정원 경찰의 친위 구테타적 범죄를 비호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는 식으로 언론들이 싸움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거 다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과 경찰의 허위 수사로 이어지는 권력형 부정선거가 바로 본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을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선 공천 또는 국정원 기조실장직 제의 등 매관을 통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싸움을 붙이려다 보니 새누리당의 주장이 강조됩니다. 본말이 전도된 뉴스죠. 거의 모든 언론이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본질이 뭐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급기야는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못 만나고 물도 밥도 못 먹게 감금을 했습니다.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까지 했습니다.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이를 역으로 선거에 활용한 박근혜 후보입니다.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문제 삼더니 대선 3일 전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가 나오자 상대 후보가 흑색 선전을 했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역공에 나섭니다. 자신들의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면서 국정원도 못 믿겠다, 경찰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누구를 도대체 믿는다는 말입니까? 경찰에 검출한 노트북, 컴퓨터 아무리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친위 구테타가 발생했는데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자신의 거짓 선동을 위한 호재로 악용했습니다. 승패와 관련된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된 국민적 사건인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자 청와대는 예상대로 MB정부의 가보라며 자신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포문을 열었는데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허위 발표한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을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김용판 배후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몸통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박원동이라는 그 국정원의 그 국장과 김용판 이 서울경찰청장이 두 분이 다 공교롭게도 TK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이 두 분 간에 뭔가의 직거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박원동 국장을 민주당에서 공범으로 이제 고발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 사건에 관한 것은 이 김용판과 박원동 그리고 김용판과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온 또 다른 배후 이 커넥션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또 다른 배후로 제보된 사람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2월 16일 당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권영세 상황실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권영세 주중대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책임 공방은 이제 MB를 넘어서 청와대를 향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주 동포들이 국가정보원의 지난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을 국가기관에 의한 구테타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등 3개 항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17개 한인 민주시민단체가 모인 미주희망연대는 오늘 박근혜 정부의 총사퇴 등 3개 항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가지 요구사항에는 첫째,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것. 둘째, 야당은 선거 무효를 선언할 것. 셋째,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임할 것 등입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국가 권력을 빼앗은 목적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해 국민의 선거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을 만들기 위해 200만 미주 동포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역사상 가장 많은 단체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미주 희망연대는 최근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를 의장으로 추대하며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재미 교포들이 오늘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18대 대통령 선거가 결국 새로운 형태의 쿠데타라고 성격 규정한 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성격 규정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달에 5.16이나 12.12대 같은 경우는 군사를 동원해서 정권을 찬탈한 것이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찬탈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거 결과가 국민이 의사에 반해서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쿠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마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곧 이어서 다른 대학생들도 시민단체도 이어서 대선 무효화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그 태도인데요. 저는 민주당 국정원에 지금 대선 개입에서 목소리만 높이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대선 결과를 인정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대선 무효를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대선 무효 선언이 언제쯤 또 어떤 모양새로 이루어지게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저희 고발뉴스는 12.19 부정선거로 부르고 있는데요. 특징이 방금 보신 것처럼 시민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시민들 중에서 특히 명망가들이 이번에는 청와대에 개인 성명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저희들 기자회견문 전달할 때 꽃도 같이 전달할 생각이고요. 또 안도현 시인께서는 시도 한 편 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청객이긴 하지만 나름 예의를 지키고 뭔가 선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희는 이 문제가 각각의 개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권한 혹은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기본권일 수도 있죠. 이전까지의 어떤 운동이나 혹은 흐름이 단체와 조직 중심이었다면 어쩌면 이번에는 그런 개인들의 분노들이 모여야 이 엄중하고 위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도 높게 책임자 처벌, 정보기관 개혁, 수사기관 독립 방안을 내놓길 엄중하게 요구한다. 우리가 사태 해결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 근거는 단순하다. 집권당도 국정원도 검찰도 경찰도 모두 대통령만 바라보며 법이 정한 정도를 가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대선 불복이나 정권 정통성 부정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 망가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조직화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조직체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민주 회복과 서민도 더불어 사는 세상,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민원실로 성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40m 움직였을까요? 지금 뭐 경찰이 상당히 먼 곳인데 벌써 차단막을 쳐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 항의와 원성이 좀 빗발치고 있는데요. 경찰 쉽사리 길을 터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막는데요? 왜 막는데요? 왜 막아요? 열어줘요. MBC 빠져라. 빨리 취소하러 갑시다. 방송국은 내보내면서 폼으로 찍냐? 자, 뭐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시민 전달자들 대표해서 전달자들은 경찰 바리케이트를 통과를 한 상황인데 한 100여 분에 달하는 기자들만 경찰에 차단이 돼 있습니다. 뭐 경찰들은 차단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언론들, 기자들 왜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열어줄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고 아마 그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글쎄, 그 취재를 방해하네요. 꽃다발 어디다 놓고 있어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경찰분들이 막아섰고 저희는 뭐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저희가 막 싸우고 들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청와대로 가는 입구에 꽃다발과 편지를 두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 정도는 뭐 얼마든지 받아주셔도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받아달라는 건데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으신다면 이건 뭐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나 무척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청와대 민원실로 전달이 좌절된 꽃 그리고 편지 땅바닥에 이렇게 방치된 상태인데요. 국민의 건강한 뜻이 혹시 이렇게 바닥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대선 불복 그리고 정권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우려된다라고 성명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바랄 뿐입니다.